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엘리어트 파동 1파에서 5파까지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격 파동에서 이제 피보나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1번 파동, 2번 파동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락을 계속 진행하던 파에서 갑자기 찔끔 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충격 파동인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파동인지 사실 감별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1번 파동이 생각보다 작죠. 일반적으로 작다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락을 진행하면서 매도 압력이 계속 심하죠. 그래서 이 매도 압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충격 파동이 올라오더라도 키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2번 파동이 조정이 4번 파동보다 일반적으로 깊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죠. 여기서 바닥에서 충격 파동이 나왔는데 조금 꺾이면 우리 같은 이제 개미들은 다시 또 하락하나 보다 매도를 같이 하죠. 그래서 매도 압력이 여기서도 심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번 파동도 조정폭이 깊다. 우리가 바닥에서 뭔가 임펄스스럽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작은 것들은 이게 임펄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충격 파동의 기본 법칙 있죠. 3번 파동이 제일 짧아서는 안 되고 2번과 4번이 겹쳐서는 안 되고, 물론 리딩 임펄스가 여기서 나온다면 2번, 4번은 겹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충격 파동의 기본 법칙도 다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뭔가 충격 파동 같은 게 나오면 바닥에서 5파로 진행한 게 나오고 3파로 꺾이는 게 나오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1번 파동, 2번 파동 아닐까 의심할 수 있겠죠. 또 조정 파동,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으로 조정 파동이 있지만 중간에 하락하던 조정 파동이 복합 조정을 통해서 다시 조정파로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 게 이제 지그재그. 왜냐하면 지그재그는 이 A파 자체가 임펄스 5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충격 파동도 1파는 5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 2번 파동은 3파로 구성되어 있고, 지그재그도 3파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5파로. 그러니까 1파부터 3파까지, 그 다음 조정 A, B, C는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지그재그인지 충격 파동인지 감별이 좀 필요하다. 그죠? 감별 팁 하나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충격 파동으로 올라온 파고 그 다음에 3개의 파로 떨어지는데 A 또는 1파가 되겠고 여기가 B파 또는 2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A파에 아니 1파로 생각하는 파의 2파가 예를 들어서 61.8% 이상, 71% 이상, 70% 이상 되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그러면 지그재그는 아닌 거죠. 지그재그는 아닌 거죠. 왜냐면 지그재그는 다음에 조정 시간에 배우겠지만 A파를 61.8% 되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61.8%도 넘어갔다. 근데 이 앞에가 분명히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이거는 임펄스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내가 카운팅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0점을 침범하면 이거는 충격 파동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을 하면서 이거는 카운팅이 잘못된 거로 생각을 해야겠죠. 네, 이 그림이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2번 파동이 3파리에 걸렸다. 이 경우는 지그재그 ABC에서 지그재그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 여기 3파, 4파를 다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61.8% 걸렸으니까, 근데 이게 여기 넘어가면, 그리고 여기가 5파로 구성되어 있고 3파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죠? 그리고 다시 임펄스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여기가 1파였고 여기가 2파였다는 게 좀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여기 1번 파동의 시작점은 손절 라인으로 최소한 잡아야 된다. 왜냐면 이걸 깨면 내가 생각했던 파동이 임펄스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증거가 되니까,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요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최저점에 잡았어. 그랬을 때 여기 이제 관찰하다가 어느 정도 5파로 예상되는 데서 일부 익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2번 파동이 생각보다 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석적인 매수는, 안전한 매수는 이렇게 보면 2파 끝까지 기다렸다가 3파가 올라가서 3파 소파동의 2파동 정도에서 안전하게, 아니면 정말 진짜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기 1파의 고점을 임펄스가 이제 만들면서 여기를 뚫을 때, 그러니까 3파의 3파 시작쯤에 여기 1파의 고점을 뚫을 때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정석이고 안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파의 2파,
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안정적인 방법이겠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론들이 끝나고 나면 패턴에 대해서도 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좀 다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A, B, C 그 다음에 1, 2, 3, 그러니까 역헤드 숄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A, B, C 그 다음에 뭐 1파가 이런 식으로 2파가 이렇게 나왔을 때 뭐 3중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A, B, C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중 바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1파의 높이나 2파의 저점의 높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때 이평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패턴 시간에 좀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의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많아질 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적용하실 때 피보나치 비율이 38점이 딱 찍고 가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382 같은 경우는 오차 2% 정도는 허용한다. 그래서 36에서 40% 정도 찍고 올라가면 이건 382 맞았다. 그다음 61.8% 정도 근처에 했을 때는 약 4% 정도. 그래서 58%에서 64% 정도를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61.8%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렵고 재미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해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들으면서 좀 어느 정도 암기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연장에 대해서 한번 다뤘지만 1번 파동 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1번 파동이 연장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법칙, 절대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3번 파동이 가장 작아서는 안 되죠. 2등은 해야 돼, 2등은. 그러면 1번 파동이 가장 길 때는 3번 파동이 2등이어야죠. 그러면 5번 파동이 가장 짧은 게 되겠죠, 그죠? 가장 짧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는 바닥에서 어떤 진짜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1번 파동을 조정하는 요 2번 파동이 보통은 우리가 뭐 38.2%, 뭐 61.8%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는 2번 파동 조정이 이 3파의 밑으로 잘 안 떨어진다. 왜냐면 1파동이 연장됐다는 거는 바닥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호재나 힘이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1파를 조정하는 요 2파가 깊게 조정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보면 1파가 연장됐을 때 2파가 가격 조정도 덜 하고 많지 않게 하고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끄는 경우가 많다. 요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5파는 가장 짧아야 하고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는 2번 파동은 4번 파동에 비해서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1번 연장에서 피보나치 내부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내부적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예를 들어서 1파와 3파의 내부적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1파의 시작점 0점부터 1파의 종점, 1번 파동의 종점까지 길이, 이 수직 길이를 재고, 얘를 그러면 3번 파동과 내부적 관계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할 때는 여기 겹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결국은 요 길이와 절대적 길이와 요 3번 파동의 요 절대적 길이를 비교하는 게 내부적 관계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예를 들어 1번 파동이 이렇게 있고 3번 파동을 갔을 때 1번 파동의 종점을 기준으로 이제 요 수직 높이하고 여기는 그냥 다 없애버리고 없다고 치고 요 나머지 부분을 비교하는 게 있죠. 여기와 1번과 2번을 비교하는 게 외부적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파동 연장에서 내부적 관계는 여기 있어요. 1번 파동이 충격 파동 중 가장 긴 파동일 때, 그러니까 1번 파동이 연장 됐을 때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61.8%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보시면 당연한 말이에요. 보세요. 연장의 기본 법칙에서 가장 긴 파는 두 번째로 긴 파동이 1.618배 이상을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일 때 1.618이면 예를 들어서 뒤에 걸 1로 들었을 때 얘는 뭐예요? 0.618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1번 1대 1.618은 0.618대 1과 같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3번 파동에 비해서 1번 파동이 연장됐으면
3번 파동에 비해서 1번 파동이 1.618배 이상 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1번 파동이 1로 봤을 때 3번 파동은 몇? 0.618, 1번 파동이 0.618배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같은 비율이니까, 그죠? 그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번 파동은 1번 파동이 61.8%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피보나치 관계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번 파동 연장된 거 확인했을 때 1번 파동이 연장됐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관찰했는데 뭐 9개 파동이 나왔다. 근데 이제 1번 파동 연장된 게 의심이 돼요. 그러면 요 내부적 관계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 파동에서. 근데 뭐냐? 1번 파동이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1일 때 3번 파동은 요 길이의 얘 관계 1번 파동의 이 수직 높이에 0.618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5번 파동은 얘가 만약에 1대 뭐 0.38이다 그러면 618이다 죄송합니다 618이다 그러면 5번 파동은 얘가 1로 봤을 때 얘의 0.38이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냥 1번 파동이 예를 들어서 1번 파동이 연장일 때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0.618 관계를 가지면 5번 파동은 3번 파동의 0.382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만약에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3번 파동이 1번 파동이 연장이 됐을 때 그때 1로 봤을 때 3번 파동이 1번 파동의 0.382 내부적인 관계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절대 높이라 그랬죠. 요 겹치는 거 빼고 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3번 파동의 높이, 1번 파동의 높이 비교를 했을 때 1대 0.382 관계를 가지면 5번 파동은 더 작아. 5번 파동은 3번 파동은 3번 파동을 1로 놨을 때 3번 파동에 비해서 0.618 관계를 갖는다. 외우긴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쉬워요. 그러니까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3번 파동이 1번 파동에 여기 1, 3, 5로 봤을 때 3번 파동이 1번 파동에 0.618이면 5번 파동은 3번 파동에 0.382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게 내부적 관계예요. 두 번째는 1번 파동이 1이고 3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 많이 작아. 0.382일 때는 5번 파동은 그때 3번 파동에 비해서 0.618 관계를 갖는 이런 비율을 갖는 게 일반적으로 내부적 관계입니다.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는 채널 자체가 이렇게 세기형 모양이 나와요. 왜냐면 1번 파동이 연장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접점이 4개일 수밖에 없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지점이 6개인 거는 보통 접점이 4개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보통 5번 파동은 요 위에 닿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닿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닿지 않아요. 그래서 접점은 4개로 존재한다. 그래서 터미널 임펄스나 리딩 임펄스처럼 세기형 모양을 갖는다. 언제? 1번 파동이 연장되었을 때.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이제 외부적 관계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1번, 2번, 3번 파동 관계에서 여기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요 길이와 요 3번 파동의 길이를 비교를 하는 게 내부적 관계라고 했고, 외부적 관계는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요 절대적 길이와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1번 파동 꼭지점을 넘어오고 난 요 나머지 길이를 비교하는 게 외부적 관계라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면 1번 파동이 연장돼서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61.8%보다 길 수 없다. 외부적 관계로. 이거 당연한 게 뭐냐면 이 연장의 법칙에서 3번 파동이 그러면 1번 파동이 연장됐으면 3번 파동이 두 번째 거 아니야. 두 번째 긴 게 3번 파동이죠. 그럼 연장의 법칙이 뭐죠? 두 번째 긴 것보다 제일 긴 게 두 번째 긴 거에 1.618배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 파동을 길이를 1로 봤을 때 1번 파동은 1.618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거 똑같이 그러면 여기 1번 파동을 1로 봤을 때는 그러면 3번 파동은 1대 1.618은 x 대 1. 그럼 얘는 0.618 이하가 나와야 돼. 이거 초비리 때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번 파동 길고 2번 파동 내려갔다 3번 파동
이 두 번째 기고 5번 파동이 가장 작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두 번째 기니까 얘가 1이면 얘는 1.618, 1.618. 이게 뭐예요? 내부적 관계의 비율이에요. 근데 외부적 관계로 따지면 요거는 삭제잖아요. 그죠? 그는 오히려 내부적 관계면 1대 1.618이 최소가 되는데 외부적 관계로 되면 1번 파동의 요 길이는 이만큼 날아가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얘는 3번 파동의 길이는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여기 조정을 0.1원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얘를 1로 봤을 때 여기 높이는 0.618을 넘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외부적 관계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가 1이면 조정이 심하면 결국 예를 들어서 외부적 관계로 여기가 1일 때 3번 파동은 여기가 1일 때 요거의 길이 3번 파동의 맥시멈 길이는 0.618인데 조정까지 받으면 요거 못 넘어온다 그랬죠? 여기 끝에 닿을 수가 없겠네. 그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5번 파동은 조정받고 5번 파동은 요 3번 파동보다 더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요런 모양이 나요. 그러니까 요 절대적 기준에서 얘가 1일 때 그죠? 얘가 조정을 2번이 조정을 안 받는다고 해도 요 맥스 가격이 3번에 맥스 갈 수 있는 게 0.618이 갈 수 있는데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 결국은 이렇게 갔다가 5번 파동도 여기를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1번 파동이 여기 연장됐을 때 결국 여기를 1로 봤을 때 여기서 요 1의 0.618 정도 위에 되면 강력한 저항이 생깁니다. 그냥 생겨요. 저항 라인이. 그래서 요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외부적으로 이제 5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이쪽 외부적 관계로 0.618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주 드물게 이게 이렇게 좀 조정이 좀 심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0.382에 마감되는 아주 드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국 요거 얘기는 뭐예요? 오히려 얘거보다 하방 압력이 더 세다는 얘기죠. 그죠? 들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냐? 이거보다 더 큰 상위 파동 안에 얘가 이제 마지막 5파동에 또 5파동인 거야. 그랬을 때 전체 얘보다 큰 상위 파동이 결국 마감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이 상승장이 끝날 때 요게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고수들은 이거 끝이다. 매도해야겠다.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관계가 여기서 외부적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1번 파동 길고 여기를 1로 봤을 때 근데 요거 5번 파동이 끝까지 여기가 0.382밖에 안 왔다. 그리고서 끝났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매도 압력이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큰 전체 이 상승 파동에 거의 끝물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아주 드물게 나온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외부적인 관계로 1, 2, 3, 4, 5에서 1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1번 파동의 고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1일 때 여기서 1에 비해서 0.618 왔을 때 강력한 저항 라인이 생긴다. 자동으로 매물대랑 상관없이 생기는 저항 라인이에요. 이게 매물대 등이랑 겹치면 좀 더 강력한 숏 포지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연장은 아니지만 종종 나오는 거라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거 2021년 가을 이제 8, 9월에 보면 비트코인이 바닥 3만 불에 있다가 이제 작년에 요렇게 두 번 올라왔죠. 그때 여기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피보나치로 이거는 책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 1번 파동이 이렇게 있고 1, 2, 3, 4, 5 이렇게 해서 1번 파동이 가장 길 때 얘가 1이고 얘가 1번 파동에 0.618이면 얘는 1번 파동에 0.382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일 때 얘가 3번 파동이 0.886이면 요거의 제곱은 뭐예요? 0.786이다. 5번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고 얘가 1일 때 뭐 예를 들어 0.786이면 3번이 786이면 얘는 0.618 요런 비율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래서 임펄스 파동이 나왔는데 대부분 연장이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연장이 없는 임펄스 파동에서는 요런 비율도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닐리 이론에서 연장에서 제외
예외의 법칙이에요. 근데 1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 예외예요. 근데 이거 당연한 말인데 되게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연장의 법칙 중 예외인 경우 첫 번째 파동이 가장 길 경우 지금 배운 거죠. 세 번째 파동의 161%보단 조금 짧을 수 있지만 세 번째 파동은 첫 번째 파동의 끝점의 61.8%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마감될 거고 당연한 말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잖아. 보세요. 1번 파동이 연장되기 의심됐어요. 근데 3번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5번 파동은 3번 파동보다 길 수 없죠. 왜냐면 임펄스의 법칙에서 3번 파동이 2등은 해야 되니까. 만약에 얘를 1로 봤을 때 얘가 그러면 1.618이었죠. 연장의 기본 법칙은 두 번째로 긴 파동보다 첫 번째로 긴 파동이 1.618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역으로 제가 계속 설명 역으로 자꾸 역으로 얘를 1로 봤을 때 얘는 0.618 이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번 파동이 조정을 받았네 이만큼.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얘가 요 절대적 길이가 얘가 1일 때 0.618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조정을 진짜 0.1원 정도밖에 조정을 안 했어요. 이런 파동도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얘가 1로 봤을 때 그러면 3번 파동이 여기가 0.618을 넘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얘가 아무리 1원밖에 조정을 안 했더라도 얘가 연장이 됐다는 거는 얘의 이 3번 파동의 1.618배. 근데 만약에 그럼 역으로 얘를 1로 봤을 때 얘는 0.618 이하가 되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 파동이 0.618 이렇게 이걸 수평으로 봤을 때 이걸 넘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만 돼도 아는 비율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예외인 경우가 있었대. 내가 봐서는. 그 얘기는 뭐냐? 아니 닐리가 발견했을 때 여기 분화된 파동이 9개짜리가 있었나 봐. 그럼 이건 연장이 됐다고 봐야 되죠. 근데 닐리가 관찰했을 때 3번 파동보다 1.618대보다는 좀 덜 간 것 같아요. 1.618보다 뭐 1.61615 정도까지 갔나 봐요. 그죠? 아니면 1.600까지 갔나 봐. 그죠? 그래도 어찌됐든 연장의 법칙, 기본 법칙에 그거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런 예외가 있었나 봐요.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럼 역으로 예를 봤을 때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얘가 1대 1.618이면 얘가 1이면 얘는 0.618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얘가 조금 1.618보다 짧아요. 그죠? 그래도 이 원칙대로 요거는 0.618을 넘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될 거를 이런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게 그러면 말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1번 파동 연장이 의심됐는데 3번 파동에 비해서 1대 1.618보다는 살짝 짧았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근데 이건 당연히 그러면 어쨌든 조정이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죠? 당연히 조정 포인트 빼면 절대로 여기 뭘 못 넘어요. 0.618을 못 넘겠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 들었으니까 그죠? 굳이 이거를 너무 어렵게 써놨다.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2번과 4번 파동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번 파동의 조정이 좀 더 깊고 그죠? 3번 파동 이후에 4번 파동은 조정이 좀 얕고 그 다음 5번 파동 간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382 여기는 0.618까지 그죠? 382에서 0.618까지 얘는 382 뭐 깊으면 0.5까지도 빠지는데 거기까지 이상 안 내려간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이 내부적인 관계로 2번과 4번은 얘하고 얘 관계가 가끔씩 성립이 된다.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2번 파동이 가장 큰 가격 조정이라면 요게 요 가격 조정을 많이 했어. 그럼 요거를 1로 봤을 때 4번 파동은 요 1번 절대적인 가격 조정의 0.618 또는 뭐 61.8% 61.8% 이렇게 형성되는 내부적 관계가 있다. 그리고 드물게 요는 얘가 만약에 요거 1로 봤을 때 여기가 0.618 또는 0.382 조정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더 많겠죠. 1번 파동 그 다음에 2번 파동의 조정이 4번 파동 조정보다 일반적으로 더 깊으니까. 근데 아주 드물게 4번 파동이 2번 파동 조정보다 깊었어요. 파동 변화의 법칙으로 예를 들어서 2번 파동 조정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조정이 깊지 않으면 4번 파동이 얘보다 깊을 수 있다. 근데 얘를 1로 뒀을 때, 그죠? 2번 파동은 4번 파동의 조정 깊이를, 절대적인 깊이를 1로 봤을 때 4번 파동은 절대적으로 얘 1에서 61.8%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382도 가능은 한데 이건 거의 없다. 얘랑은 다르죠. 얘는 다시 한번 쓰면 첫 번째 2번 파동의 조정 깊이를 1로 봤을 때 3번 4번 파동 깊이는 요거를 1로 봤을 때 0.618이나 0.382의 경우가 많다. 근데 만약에 4번 파동이 조정이 깊을 때는 얘를 1로 봤을 때 요 2번 파동이 0.618은 많은데 있을 수 있는데 0.382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2번과 4번에도 내부적인 관계로 우리가 단순히 2번 파동이 조정이 깊고 4번 파동이 조정이 얕다.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에서도 관계를 갖는 경우가 꽤 있다. 내부적으로 피보나치 관계가 2번 파동 조정 깊이를 1로 봤을 때 4번 파동 조정 깊이가 2번 파동 조정 깊이의 0.618이나 382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4번 파동이 가장 깊은 조정이라면 얘를 1로 봤을 때 2번 파동의 조정이 618 관계는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3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5번 파동의 연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